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봉축사를 통해 집착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낡은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두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 종단은 코로나 소멸과 일상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 환희심을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선물을 준비하는 데 일손을 보태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축총림통도사가 제30일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51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가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공사장 한복판에서 불교 중흥 원력을 세운 상월선언 정진 현장이 다시 한번 극장가를 찾아갑니다. 영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을 통해 현장을 가득 채웠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상월선언 결사정신에 있는 자비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교직원들은 경주 캠퍼스 건화 기념을 실천하고 한국 불교 중흥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기 2565년 봉축사를 통해 집착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낡은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사를 발표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찬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올해 봉축사에서 인류와 우주, 세상 모든 존재가 무한의 연기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중중무진의 부처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남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불자들이 합심해야 한다며 경전의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여러 불전에 담마기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작 눈앞에 금덩어리가 나타나도 지금까지 지고 있던 삼덩어리가 아까워서 차마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기후변화와 끝을 알 수 없는 감염병과의 싸움 등 인류가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자가 앞장서길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는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지금부터 담마기금하는 집착과 어리석음을 버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평화와 행복은 인류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며 격려와 양보를 강조하고 제한적이지만 희망과 치유의 기원을 담은 연등회 개최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온 우리의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는 연등회 행사와 봉축 법요식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봉행됩니다. 원행 스님은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에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환희를 이웃과 염화미소로 나누자며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맞는 두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 종단은 코로나 소멸과 일상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등 각 종단 대표 봉축사를 하경목 기자가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맞는 두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태종을 비롯해 각 종단은 코로나19의 소멸과 건강한 일상의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은 병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다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밝히는 봉축의 연등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모든 생명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길 기원했습니다. 시름 깊은 세상에 행복의 에너지를 전하고 만 생명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지난 1년여 코로나19로 인한 대위기는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고 있다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착지를 앞두고 희망의 결실을 사유화하려는 이기적 행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회의 거울로 삼아 미렴 정토를 구현하길 당부했습니다. 정진의 높은 고개를 바로 넘는다면 나눌수록 불어나고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기적을 현실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5세계 연등이 거리를 밝히며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연등회마저 온라인으로 전해야 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그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합리적 불편한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코로나19로 지구촌은 고귀한 생명의식을 갖게 됐다며 세계는 하나의 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치유의 기원을 담은 불빛은 평화롭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기어이 피어나는 꽃이고 그 꽃이 하나로 연결돼 세계의 일화, 즉 세계는 하나의 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긴 터널에 갇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겐 밝은 지혜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이미 부처임을 믿고 현세 정화의 길을 실천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 지혜가 될 때 현세 정화의 길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올해 각 종단은 시공을 초월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 환희심을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기 1565년 부처님 오신 날과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연등회가 내일 조계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국내외 단체를 줌으로 연결한 비대면 온라인 연등회가 봉행됩니다. 어울림 마당은 사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상영되며 연등법회에 이어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을 통해 인증서를 전달하고 축하 공연과 조계사 일대를 행진하는 소규모 연등 행렬로 마무리됩니다. BTN 불교TV는 특별 생방송을 통해 TV와 유튜브 등으로 내일 오후 4시 25분부터 1부 세계를 품다를 시작으로 2부 연등법회, 3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4부 연등 행렬까지 방송하며 실시간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선물을 준비하는 데 일손을 보태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조계종 스님과 종무원들이 상자를 포장하는 데 한창입니다. 즉석밥과 컵라면, 김, 생수 등 생필품은 물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도 담깁니다.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부처님의 자비와 온정이 가득 담깁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도 소외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기꺼이 일손을 거둡니다. 자비심으로 보살행을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특히 쪽방촌의 그 열악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마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 큰 스님이와 부실장들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쪽방촌 주민을 위한 자비의 선물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 자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선물 570개는 서울 중림동과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에게 각각 120박스와 450박스가 전달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이 선물을 받고 용기를 내고 또 희망을 가져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좀
서로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린 자비의 나눔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마중물을 붓고 원만한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10년 동안 번역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가운데 세주 묘원품을 기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후학 양성과 불교학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해온 수진 스님의 원력을 치하하고 100만 원력 결집에 동참한 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축총림 통도사가 제31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조사 결과 1951년 국방부 장관이 2차례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발굴해 통도사가 제31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병원용 건물로 사찰 건조물 사용에 관한 건 통도사 건물은 3.1 육군병원 분동으로 사용 중이며 환자 1,522명을 수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도사 명도에 관한 건 대통령의 분부대로 육군 총참모장으로 하여금 명도하도록 지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51년 11월과 12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 2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통도사 야전병원 분원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 내외 소장 자료를 조사하던 중 국가기록원 보존문서에서 찾아낸 겁니다. 6.25 당시 통도사가 제3.1 육군병원 분원, 정량원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른 스님으로부터 통도사가 6.25 당시에 야전 병원이었다는 것이 구전으로만 들려서 이렇게 전해져 왔었는데 역사적으로 삼명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6.25 당시에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었고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 소조자상 복장유물 중 구화 스님이 쓴 조성연계문에서도 상위군 3천여 명이 입사했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동아일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에 있는 상위 장병들에게 양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위 군인 원호회가 3.1 육군병원에 있는 상위 군인을 위문하고 양산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음악으로 위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죽어져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앞으로 통도사는 이 구국 위령제를 지내줌으로써 그런 영령들을 이렇게 위로할까 합니다. 조사 결과와 수집 자료는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과 통도사에 전달됐으며 향후 6.25 전쟁사 책자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2019년 동안거 기간 공사장 한복판에서 불교 중흥 원력을 세운 상월선언 정진 현장이 다시 한번 극장가를 찾아갑니다. 지난해 영화 아홉스님을 선보였던 윤성준 감독이 후속작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을 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당시 현장을 가득 채웠던 소리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층 아파트가 무리지어 들어서고 있는 공사장 한복판. 서리상 달월, 서리를 맞으며 달을 벗삼는다는 뜻의 상월선원 문패가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2019년 11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 현장을 담아 지난해 영화 아홉스님으로 선보인 윤성준 감독이 공개한 후속작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의 한 장면입니다. 오는 19일 개봉을 앞두고 열린 시사회에서 윤성준 감독은 영화 아홉스님에서 담지 못했던 인상적인 장면과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이 인터뷰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소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 조금 그림같이 느껴졌던 그런 장면들을 좀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림처럼 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아홉스님과 달리 정진대중 스님의 인터뷰나 소회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진 현장을 가득 메웠던 연불소리와 외호대중의 응원, 각종 공연과 정막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소리만이 수행 여정을 그려냅니다. 천막 안에서 묵어나며 90일간 바깥의 모든 소리를 들었던 정진대중의 입장을 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비추는 나의 마음이라는 상월선언의 수행 정신이 엿보입니다. 여기에 이금희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이 더해져 영화는 1시간 동안 상월선언 천막결사 당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참선이라 함은 고요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세상 평화결사를 발언한 2019년 상월선언 동안거. 유례없는 혹독한 청규로 90일을 보낸 스님들의 이야기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극장가를 찾아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한국불교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상월선언 결사 정신을 잇는 자비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경주 캠퍼스 건화 기념을 실천하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강변을 따라 걷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한 시름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쌀쌀한 봄 날씨 속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건화 기념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걸음걸음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한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1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앞마당에서 2021 불교 중흥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발전, 코로나19 국난 극복 자비순례 걷기가 개최됐습니다. 국립학교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건화 기념을 구현하는데 이렇게 걷는 만행결사의 뜻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공동체로서 한마음이 모아져서 코로나19에서 못 갖췄던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좀 치유가 되고, 이걸 통해서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자비순례는 무건을 원칙으로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100주년 기념관을 출발해 경주 분황사를 지나 교내 정각운으로 돌아오는 13km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교직원들은 분황사 모전석탑을 돌며 학교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요. 이 발걸음이 한국 불교가 부흥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월선언의 결사 정신을 잇기 위해 매월 11일 진행되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자비순례. 자비순례를 통해 교직원들은 신심을 다지고 한마음으로 한국 불교 중흥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경주 불국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과 불국사 부주지 철산 스님은 어제 경북도청을 찾아 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쓴 공무원들을 위해 빵과 음료를 전달했습니다. 정문 스님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산 스님은 각계각층에서 코로나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숱한 위기를 극복해온 DNA가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무산복지재단과 양양낙산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 500세대에 4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2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8년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유지를 잇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무산복지재단.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양양군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무산복지재단과 낙산사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1일 양양 무산사에서 양양군 이웃돕기 위문품 전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설악 무산 큰 스님께서 늘 양양 군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들이 이웃에게 전해져서 정말 희망이 되고 또 그분들이 희망이 계획화 돼서 모여서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저소득 가구 500세대를 대상으로 5만 원 상품권, 쌀과 생필품 등 모두 4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도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앞장서는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늘 이런 자리 때도 없이 시도 없이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금국 정령 스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무산재단 양양군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또 무산재단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금곡 스님은 지난 2005년 무산복지재단을 설립한 후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군민의 복지 향상과 이웃 돕기를 위해 현재까지 총 32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설 추석 자비 나눔, 겨울철 사랑의 연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BTN 불교TV 온라인 비대면 강연 고인사이드 세 번째가 종교를 초월한 명상의 힘을 주제로 내일 오후 1시 줌을 통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서는 이현주 목사는 신앙의 종교에서 영성의 종교로 종교를 초월한 마음 수행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하는지를 통해 종교가 가야 할 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서는 김완석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태도, 행동, 습관, 마음을 바꾸는 명상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김 교수는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명상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합니다. BTN 불교TV가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한국의 자부심 유네스코 등재 불교 문화유산을 차례로 방송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부석사와 대흥사, 서남사 편이, 오후 1시에는 봉정사와 마곡사, 법주사 편이, 오후 5시 20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통도사 편이, 오후 8시 30분에는 연등회 편이 방송됩니다. 효심과 신심이 깃든 신라인의 불국토 석굴암과 불국사를 비롯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연등회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10개의 불교 문화유산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느낌으로 산사로 가는 이 길에